안녕하세요. 마이크람의 조한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팔찌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. 난이도는 중급 난이도이고 구슬원석 주변으로 실을 추가해 준 다음에 그 실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V자 모양이 특징적인 매듭을 해볼 거예요. 사실 처음에 조금 그 원석 둘레를 따라서 실 추가하는 것만 알고, 그리고 요 V자 매듭 하는 법 그거를 한번 배우면 계속 반복이라서 방법 자체는 되게 어렵지 않은데요. 그 대신 이렇게 촘촘하게 매듭을 짓기가 약간 중급에 이제 막 들어서신, 아니면 초급 단계지만 요거를 따라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팔찌입니다.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길이 조절 부분을 내줄꼬기로 해줄 거예요. 이렇게 내줄꼬기로 해줄 건데, 이 내줄꼬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또 이 부분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. 요거는 두 줄꼬기로 대체를 하셔도 됩니다. 자, 이 V자 매듭 팔찌는 약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 어렸을 때 블라블라 블루짱이라는 그런 어린이 만화? 어린이 드라마? 그런 게 있었어요. 거기 나오는 뭔가 그 팔찌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 어렸을 때 그거 너무 갖고 싶어 했거든요. 근데 뭔가 그 팔찌 느낌이 나서 계속 착용을 하게 되더라고요. 제가 그 팔찌를 너무 좋아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저랑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예요. 원석에 따라 좀 다른 느낌이 나겠지만 팔찌가 좀 시계 같은 느낌도 있고 되게 깔끔하고 어느 옷에나 그냥 무난하게 매치할 수 있어서 많이 손이 가는 그런 작품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V자 매듭 팔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. 먼저 준비물입니다. 클립보드랑 가위, 라이터, 필수로 필요한 이 도구들 준비해 주시고요. 그리고 실은 0.5mm로 만들어 볼 거예요. 지금 제가 맨 처음에 샘플로 보여드린 이 두 가지는 0.7mm랑 8mm 구슬원석으로 조합을 해서 만든 거고요.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팔찌는 0.5mm 실에 6mm 원석으로 만든 팔찌예요. 그래서 좀 두꺼운 버전, 그리고 원석도 큰 버전이 좋으신 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되고, 오늘은 영상에서는 0.5mm 실에 6mm 구슬 원석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일단 6mm 구슬 원석 필요하고요. 그리고 0.5mm 실 80cm 8가닥 필요합니다. 만약에 8mm 원석으로 하시는 분들은 0.7mm의 실을 80cm 8가닥 동일한 길이로 준비를 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따라오시면 돼요. 자, 저는 미리 이렇게 잘라서 준비를 해뒀어요. 그리고 이 원석의 둘레를 따라서 이 실로 매듭을 지어가지고 원색 둘레를 따라서 실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. 그거는 제가 아마 바로 직전 영상으로 올려드린 영상에서 이렇게 가르쳐 드렸거든요.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. 지금 이 튜토리얼에서는 따로 설명은 하지 않고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. 네 가닥 먼저 빼서 반으로 접어서 이 정확한 과정은 바로 직전에 올려드린 그 영상으로 익히고 오시면 됩니다.
안쪽에 두 줄의 원석을 이렇게 통과시켜서 끼워주시고 양 끝에 중심줄에다가 원석의 둘레를 감싸는 중심줄에 실을 2가닥씩 추가해 줄게요. 지금 손에 막 거스러미도 많고 제가 계절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계절마다 손 껍질이 벗겨져요. 손발이 껍질이 벗겨지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거든요. 엄마도 저랑 비슷하신데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. 원인은 모르겠지만 손 껍질이 벗겨지는 그런 질환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게 있어서 계절에 한 번씩 이렇게 벗겨져서 오늘 좀 영상 볼 때마다 손이 왜 저러지?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장갑을 끼고 촬영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촬영을 하고 있어요. 자, 왼쪽에 저는 실 다 추가해줬고 오른쪽에도 실을 추가해줄게요. 실을 다 추가해줬으면 이 원석을 통과해서 나온 실을 아까 왼쪽에 처음에 엮어주면서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러면 이번에는 오른쪽에다가 오른쪽 중심줄로 얘네 2가닥을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순서대로 엮어주시면 돼요. 자, 마지막으로 중심줄끼리도 엮어줄게요. 이 원석 되게 예쁘지 않나요? 피치문 스톤이라는 원석인데 제가 되게 마크라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엄청 좋아했던 원석이에요. 좋은 퀄리티를 요즘에는 잘 못 구해가지고 옛날에 사둔 원석을 아주 아끼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둘레를 따라서 실을 다 추가하면서 이렇게 구슬원석을 감싸줬죠. 그 다음에 둘레를 감쌌던 중심줄 있죠. 이렇게 양쪽에 둘레를 감쌌던 중심줄이 있죠. 이거 지금 손을 놔버려서 이게 구분이 안 가시는 분은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
자, 이렇게 V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. 그러면 이 V자의 그 뾰족한 끝에 두 가닥,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두 가닥이 중심줄이에요. 반대쪽도 똑같이 V자 끝에 나와 있는 이 두 가닥, 이렇게 이 둘레를 감싸는 중심줄 두 가닥, 양쪽에 두 가닥씩을 중심으로 반반 위쪽에 세 가닥씩, 그리고 이번엔 아래쪽에 세 가닥씩 해서 총 16가닥이 지금 둘레에 있는 거예요. 그 16가닥을 이렇게 8가닥씩 나눠주시면 돼요. 그래서 8가닥으로 한쪽 쫙 만들고 V자를, 그리고 나머지 한쪽도 쫙 만들고, 이런 식으로 해서 팔찌가 완성이 될 거거든요. 그래서 한쪽을 집게로 집어서 고정해 주세요. 이렇게 집게로 집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, 이제 V자 매듭을 할 거예요. 자, 4가닥씩 오른쪽 4가닥, 왼쪽 4가닥 이렇게 나눠주세요. 그 다음에 V자를 어떻게 만드냐면, 일단은 왼쪽 4가닥부터 맨 끝에, 왼쪽 맨 끝에 실을 중심줄로 해서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, 바깥쪽이면 왼쪽이죠, 지금.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하나, 둘, 셋 매듭을 지어줄 거예요. 이어역 기법. 맨 끝에 왼쪽 실을 중심줄로 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실부터 하나, 둘, 셋 차례대로 이어역 기법으로 매듭을 지어볼게요. 그리고 이어역 기법으로 매듭을 지어주실 때는 이 원석을 따라서 생겨있는 동그라미 있죠. 매듭, 실을 추가한 매듭이 이루고 있는 동그라미, 이 부분에 그 다음 매듭이 딱 붙어서, 벌어진 틈 없이 딱 붙어서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. 그러려면 이 중심줄을 당기는 방향을 좀, 이 V자, 이미 V자가 생겨 있거든요, 원석 따라서. 이 V자 중에 지금 왼쪽 하고 있잖아요. 이 왼쪽 대각선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, 아니면 더 위쪽 방향으로 중심줄을 이렇게 각도를 딱 당겨주시면 이게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고 매듭을 잘 지을 수가 있어요. 두 번째, 세 번째, 자, 이렇게 영는줄 3가닥을 다 매듭을 지어주면 왼쪽은 끝이 난 거고요. 이제는 오른쪽 할 차례. 얘는 방향만 바뀌었고 똑같아요. 오른쪽이니까 맨 오른쪽 실을 중심줄로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, 바깥에서 안쪽 방향으로 하나, 둘, 셋 엮어주시면 돼요. 그래서 얘도 엮어줄 때 중심줄의 각도를 그 전에 생겨있는 이 대각선과 거의 비슷하게 맞추거나, 아니면 좀 더 수평에 가깝게 당겨줘서 그 전에 있는 대각선과 이 새로 짓는 매듭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. 자, 3가닥씩, 양쪽에 3가닥씩 다 매듭을 지어줬고, 이제 이렇게
왼쪽 중심줄, 오른쪽 중심줄이 가운데에서 만났잖아요. 그래서 얘네 둘끼리도 이어역기법을 해줘야 되는데 얘네 둘끼리 할 때는 어느 쪽을 중심줄로 할 거냐 이걸 정해야 되는데 저는 이 원석 둘레를 따라서 매듭을 지어줄 때 이미 오른쪽을 중심줄로 해줬거든요. 그러면 오른쪽으로 쭉 가주는 게 좋아요. 안 그러면 이제 V자가 살짝 모양이 이렇게 일정하게 쫙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하게 쭉 내려오는 게 아니라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렇게 좀 튈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가운데 중심줄 두 가닥끼리 매듭을 지어줄 때 어느 쪽을 중심줄로 해줄 것인가 이걸 정해서 쭉 그렇게 가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오른쪽으로 할게요. 오른쪽 실을 중심줄로 해서 이어역기법으로 매듭을 지어줄게요.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. 쉽죠? 쉽다기보다는 매듭 방법 자체는 간단하죠. 자, 다시 왼쪽. 이 팔찌의 핵심은 어쨌든 디자인이 단순하기 때문에 요 칸과 칸 사이에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. 이 전에 바로 직전에 생겨있는 V자와 새로 만드는 V자 사이에 간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. 그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촘촘하게 매듭을 지어주셔야 돼요. 그래야 예쁘게 나와요. 이렇게 반듯한 디자인은 더 반듯하게 지어주셔야 예쁘게 나옵니다. 이번엔 오른쪽, 맨 오른쪽 실을 중심줄로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, 바깥에서 안쪽 방향으로 순서대로 엮는 줄 3가닥씩 다 엮어줬으면 가운데에서 만난 중심줄끼리 또 이어역기법 해주는데 저는 오른쪽이 중심줄로 해서 V자를 완성해줍니다. 다시 맨 바깥쪽 실을 중심줄로 해서 바깥에서 안쪽 방향으로 이어역기법. 이번엔 오른쪽. 촘촘히 잘 하고 계신가요? 이렇게 틈이 없게 나와야 예뻐요. 이거를 좀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조금 엄격하게 기준을 잡아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마지막에 가운데 중심줄끼리 매듭을 지어주면 V자 완성. 여기서부터는 너무 반복이기 때문에 영상에 담는 거는 무의미할 것 같아서 한쪽을 만들어서 오도록 해볼게요. 이거 한쪽은 자기 팔목을 봤을 때 그래도 팔목의 4분의 1 정도는 덮는 길이여야 예쁘거든요. 근데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. 나는 좀 짧게 만들 거예요 하면은 이렇게 짧게 하셔도 되고,
아니면 저는 매듭 부분이 긴 게 좋아요 하면은 더 길게 만드셔도 돼요. 다만 매듭 부분이 길어지면 이 길이 조절 매듭이 있을 공간이 없어져서 이렇게 달랑거리지 않게 착용하지 못하고 이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. 왜냐면 매듭이 이렇게 되면 매듭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렇게 살짝 달랑거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, 그 점만 유의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의 절반까지, 내가 원하는 총 팔찌 길이의 총 팔찌의 그 메인 매듭 부분 길이의 절반까지, 저는 손목의 한 4분의 1 지점까지 매듭을 짓고 와볼게요. 이제 제 팔목 4분의 1을 덮을 정도의 길이로 작업을 했고, 반대쪽으로 작업을 해줄 건데, 이쪽 지금 방금 전까지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막 집게로 찝고 작업을 하면서 여기가 당겨지면서 모양이 찌그러졌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구슬원석을 감싸고 있는 매듭의 모양이 딱 예쁘게 원으로 감싸질 수 있도록 한 번 더 조절을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하고 다시 반대쪽으로 고정을 해준 다음에 매듭을 방금 한 길이만큼 정확하게, 웬만하면 대칭을 맞추는 게 좋으니까 반대쪽이랑 똑같은 길이로 작업을 해볼게요. 자, 이렇게 양쪽 같은 길이로 지금 V자 매듭으로 매듭을 다 지어줬고요. 저는 팔목 한 3분의 2는 덮는 길이로 해줬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는 팔찌의 길이 조절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, 이 길이 조절 부분은 2줄 꼬기로 할 수도 있고 4줄 꼬기로 할 수도 있는데요. 이렇게 2줄 꼬기로 만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팔찌 자체가 좀 두께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2줄 꼬기는 조금 비율이 안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4줄 꼬기로 이렇게 만들어줄 거예요. 4줄 꼬기 매듭법은 튜토리얼이 있어요. 그래서 튜토리얼로 만약에 모르시는 분들은 튜토리얼을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몇 번 본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매듭은 아니고,
내줄고기는 내줄고기를 따로 연습을 엄청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응용해서 팔찌 끝부분에 사용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걸 추천해 드려요.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고 방법을 안다고 해서 처음부터 깔끔하게 모양이 나오는 매듭은 아니라서 내줄고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내줄고기로 같이 마감을 해보고 아닌 분들은 이번에는 두줄고기로 하고 다음번에 만들 때 내줄고기 연습한 다음에 내줄고기로 해보는 걸로 할게요. 자, 일단 지금 8가닥이라서 양 끝에 2가닥을 빼고 마감은 안 해줄게요. 막 그렇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위에 같이 찝어서 가운데 4줄만 남겨서 집게로 집어주세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4줄고기를 해줍니다. 내줄고기는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할게요. 이 내줄고기 해주실 때는 요 맨 처음 부분은 최대한 빈틈이 없게 텐션을 잘 주셔야 돼요. 그래야 예쁘게 나오니까. 내줄고기가 예쁘긴 한데 약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매듭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습관 제가 이제 내줄고기 할 때 매듭하는 습관대로 하면 진짜 손가락 관절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이렇게 작은 작품은 괜찮은데 목걸이 줄을 주로 내줄고기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제가 또 목걸이 작업을 많이 하는데 내줄고기 목걸이 줄은 정말 괴로워요. 너무 아파요, 손가락이. 관절이 뭔가 깎이는 느낌이랄까? 하지만 예쁘기 때문에 또 안 할 수가 없죠. 이 네줄고기는 너무 길게 해버리면 두줄고기는 그냥 이렇게 대충 풀러도 잘 풀리잖아요. 네줄고기는 매듭 하듯이 반대로 쭉 올라가야 풀리기 때문에 네줄고기 이거 길이 조절 부분을 너무 길게 막 마냥 끝까지 막 하지 마시고 딱 필요한 만큼만 할 수 있도록 중간에 이 정도 길이면 되지 않을까 싶을 때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이쯤에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. 체크하는 방법은 반대쪽 같은 길이라고 가정을 해서 잡아준 다음에 손을 통과를 시켜보는 거예요. 살짝 더 하면 좋겠네요. 맞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니까 이 정도 했으면 끝부분은 그냥 묶어서 마감을 하는 방법으로 할 거예요. 끝부분을 4가닥 한 번에 한번 묶어서 마감을 해줄게요. 끝부분에 매듭을 넣으셔도 되고 원석이나 비즈 추가하셔도 되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좀 거슬리는 느낌이더라고요. 사실 이렇게
막 묶는 거는 그렇게 예쁜 것 같지 않은데 막상 착용을 하다 보면 이게 제일 깔끔해요. 어차피 메인은 이 부분이고 이 부분에 막 이렇게 뭐가 달랑달랑 거리는 것보다 좀 이게 깔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묶어서 마감을 할 거고, 만약에 박 끝에다가 비즈나 매듭 넣으셔도 되고 팔자 매듭 이런 거, 그거는 개인의 선택에 맡길게요. 저희는 이제 중급 난이도의 영상이니까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 자, 반대쪽도 내줄고기를 한번 해볼게요. 반대쪽이랑 거의 비슷한 길이가 돼서 끝에를 묶어줄게요. 이제 길이 조절 매듭을 만들기 전에 마감을 1차적으로 먼저 해줄 거예요. 여기 매듭 지었던 8줄 중에 4줄고기 한 부분 빼고 나머지 4줄, 양쪽에 4줄씩, 그리고 4줄고기 하고 남은 실 이렇게 마감을 해볼게요. 이런 팔찌는 마감하실 때 매듭을 이제 마감하기 전에 실을 뒤쪽으로 당겨주세요. 이렇게. 그래야 마감을 해도 앞쪽에서 봤을 때 마감 부분이 안 보이게끔 마감하기가 좋거든요. 그래서 실을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주고 자르고 녹여줄 건데, 녹여서 꾹꾹꾹 눌러가면서 이 마감하는 면이 매끄러울 수 있도록. 어쨌든 살에 계속 닿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에 닿았을 때 날카롭거나 좀 거슬리는 느낌이 없는 게 좋아요. 사실 뭐 본인이 좀 둔한 편이고 그래서 나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, 뭔가 내가 할 게 아니고 다른 분한테 선물을 준다던가 아니면 판매를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마감을 어쨌든 가장 불편해할 수 있는, 내가 상상했을 때, 내가 예측했을 때, 아, 요런 사람도 있을 거야 라고 이제 가장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서 완성을 해줘야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, 본인이 그런 성격이 아니더라도 제작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까다롭게 기준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작품의 그 한 끗 차이, 완성도의 그 한 끗 차이가 생기죠. 어쨌든 나중에 가면 매듭은 다 어느 정도 잘 하는데, 결국에는 이제 얼마나 그 작품의 퀄리티가 높냐, 요거는 이런 디테일에서 오거든요.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신경을 써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저는 이렇게 딱 한번 녹이고 나서 손톱으로 끝부분을 다시 세워요.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녹여요. 그러면 좀 더 잘, 내구성이 되게 좋게 마감이 돼요. 이제 윗부분만 딱 녹아서 눌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매듭에 녹은 실이 붙을 수 있게 좀 꼼꼼하게. 끝부분도 그냥 끝을 단순히 이렇게 녹이고 마는 게 아니라 녹여서 이렇게 꾹꾹꾹 눌러가면서 이 묶인 매듭의 형태랑 그렇게 튀지 않게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실도 매듭에 붙을 수 있게.
그리고 이제 집게로 이렇게 찝다 보면은 왁스 부분이 살짝 벗겨지면서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거든요. 실이 상한 것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찍은 부분이 티가 나요. 이런 거는 좀 지나면 없어지긴 하지만 마감할 때 한번 불로 훑어주면 더 금방 없앨 수 있어요. 티가 안 나죠? 이렇게 하면. 근데 이렇게 해주실 때는 너무 오래되지 않도록, 너무 오래되고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한 번씩 훑으면서. 이거를 왜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이 색을 통일하려고 딱 만들었을 때, 다 만들었을 때 그래야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불로 한번 촥 균일하게 열을 가해주면서 색이 맞춰질 수 있게 해주는 편이에요. 마감하고 남은 실 중에 적당한 길이의 실을 가져와서 2가닥 가져와 주세요. 그래서 이제 팔찌를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고 평매듭 해줘서 길이가 조절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평매듭을 해줄게요. 평매듭은 저는 2세트 정도 해주는 편이에요. 1세트 반에서 2세트. 왜냐면 이게 또 너무 길면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막 평매듭을 길게 하는 걸 선호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딱 기능적인 역할만 해주게 최소한으로 해주는 그런 편입니다. 하지만 얘도 디자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나는 길게 하는 게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길게 하셔도 돼요. 이렇게 평매듭까지 다 해줬으면 평매듭하고 남은 영는실까지 불마감을 해줄게요. 평매듭 할 때 너무 세게 하시면 길이 조절이 안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마감하기 전에 내가 적당한 세기로 평매듭을 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한번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제 마감해주시면 돼요. 너무 뻑뻑하게 한 것 같다 싶으면 살짝 풀어가지고 다시 해주시는 게 좋아요. 물론 그게 평매듭을 아무리 세게 해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엄청 길게 하지 않는 한 이렇게 짧게 했는데 좀 세게 됐다 하면은 이제 착용하다 보면은 나중엔 잘 움직이거든요.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적당하게 제작을 하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또 너무 헐거우면 나중에는 더 헐거워져서 약간 팔찌가 계속 풀려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. 가장 어려운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. 이렇게 평매듭을 2개 하면 양쪽 끝으로 이렇게 딱 그러니까 고정을 할 수 있어서 팔찌를 착용했을 때 이게 덜렁덜렁거리는 부분이 있으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. 그 부분을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평매듭 2개 해서 딱 맞게 착용하는 거. 자, 완성했습니다. 제가 차고 있는 요즘 거의 맨날 차는 이 팔찌까지. 또 같은 디자인인데 되게 두께에 따라서도 좀 느낌이 다르고 이 원석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죠? 실 색깔이랑.
그게 아마 마크라메의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디자인이 같더라도 되게 여러 느낌을 낼 수 있다는 거. 아마 이게 이렇게 처음부터 반듯하게 잘 안 나오고 처음에는 이 간격이 살짝 벌어지면서 삐뚤빼뚤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. 근데 이게 워낙 같은 매듭의 반복이다 보니까 한 2-3개 만들어 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안정적으로 나올 거예요, 모양이. 결국에는 연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. 자,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요 구슬원석을 활용한 기본적인 디자인의 팔찌를 만들어 봤어요. 약간 뱅글 팔찌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데일리로 착용하기 좋은 팔찌를 만들어 봤고, 다음 시간에는 아직 뭘 할지 정하지 않았지만 이 라이터 꾸미는 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이거 엄청 만들고 싶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사실 지금 제가 몇 달 사용을 해보니까 요런 고리 디자인 이런 거는 다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좀 바꿔서 이거 하는 법도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, 그 외에도 일단 5월까지는 주 1회 일주일에 한 번은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. 어떻게든. 그럼 이번 시간에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컨텐츠로 또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